민주당의 원내사령탑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이건 개인 관련 의혹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요, 작년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대략 한 160만 원 상당의 2박 3일치 스위트룸 서비스를 공짜로 받아 사용했다는 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와 혹시 당 차원의 조치가 있을지도 여쭤봅니다. 원내대표께서 직접 받은 게 아니어서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에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160만 원 숙박권 논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한번 그래픽으로 꾸며봤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A씨 당시 김병기 의원 비서관입니다. 의원님이 땡땡땡 전무께 카로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얄 스위트룸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 대한항공 관계자. 비서관님 내일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도 있어요. 의원님 보고 드렸습니다. 예약 완료 안내드립니다. 서귀포 예약자명 김병기님 외 1명. 기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객실 로얄 스위트. 방금 받았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 보도 보고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싼 방에서 묵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호텔 값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60만 원, 아마 2박 3일이라고 하니까 이틀치라고 하면은 거의 한 7, 8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로얄 스위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또 왜 이게 비싼 숙박권이라는 생각이 드냐면, 저걸로 인해 가지고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얼마나 큰 곤경에 처하겠는가. 물론 저 숙박권을 받고 그다음에 저 숙박권을 사용하고 그럴 때에는 그때는 그 민주당이 여당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당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중진 의원이 저렇게 그걸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법리적으로 따지면요. 저건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거기에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왜냐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니라 범죄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회의원은요, 직무 관련성이 굉장히 넓거든요. 더군다나 국토위 관계자 아니었습니까? 그 상임위가 국토위고 그랬으면 결국은 교통을 담당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게 물론 1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뇌물 액수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안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긴 하겠지만 얼핏 봤을 때는 뇌물죄로도 충분히 의율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범죄다? 김영란법 위반? 이런 법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제주도 서귀포 호텔 스위트룸 160만 원, 2박 3일치.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근데 이게 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원래 숙박 이용권이 재작년 연말에 끝난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서 새 초대권을 전달. 그러니까 그 유효 기간이 1년 늘린 거예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 주장처럼 160만 원 너무 큰 금액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뿐만 아니라 이거 유효 기간 늘렸고, 이게 그럼 상당히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닌지. 이동학 의원은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거 지금 2023년 12월 31일에 숙박 이용권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처음에 어떻게 돼서 가게 됐는가? 근데 거기서부터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방금 전에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시면서 숙박비에 대한 편차가 좀 큰 것이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1일에 30만 원대의 중후반, 아니 초중반 이 정도 가격대인데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처신에 주의를 하겠다. 그리고 숙박비는 이제 돌려주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비는 좀 가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왜 저 숙박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누가 줬기 때문에 있었던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시비가 이 해명으로 지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좀 더 파악이 필요하지만, 근데 이동학 의원도 전반적으로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해당 의혹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 셈이네요. 이동학 의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예. 부적절합니다. 네. 이게 국회 국토위 소속 뭐 여러 아까 정영진 변호사 말처럼 국회의원이 이제 직무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또 심지어 국회 국토위 소속이었다 정무위 소속이고 관련 정책과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도 있는데 숙박권을 전달했고 사용했고 유효기간까지 늘렸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원내대변인 당이 먼저 얘기한 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잘 몰랐고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오전에는 다소 좀 반문하는 듯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전인가요?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일단은 숙박권에 대한 부분도 이유불문하고 부적절했고 뭐 돈도 다시 반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루 조식이 뭐 2, 30만 원 뭐 그러니까 조식 얘기도 하면서 숙박료는 편차가 크다는데 그 김진욱 대변인 저희가 무슨 뭐 비싼 방, 덜 비싼 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특정 기업으로부터 숙박권을 받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인데 본인은 이제 숙박료 편차가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겠다. 이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본인도 제일 첫 마디가 부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특히 그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고요. 그 또 특히 소관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런 숙박권 같은 것을 받고 그것을 결국 사용에 이르게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뭐 더 어떤 말로도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마치 좀 전에 범죄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부정한 어떤 청탁의 대가성이 있는 그런 그 쿠폰 같지는 않아 보였고 아마 의례적으로 어떤 이 기업에서 본인들이 그 사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돈 주셨던 게 좀 사용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시에 묵었던 호텔의 방이라든지 또는 썼던 가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뭐 부정청탁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신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였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본인이 직접 아마 사과해야 하는 시간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근데 제가 김진욱 대변인한테 뭐라 그러는 건 진짜 아닌데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로얄 스위트룸 제가 지금 마음이 굴뚝 같아서 지금 노트북 켜가지고 정말 얼마인지 보고 싶은데 160만 원이라는 의혹과 이제 본인 얘기는 지금 이게 또 호텔 잘 아시다시피 평일 기준과 휴일 기준이 달리고 성수기 비성수기 다른데 이제 본인 얘기는 조식까지 포함해도 아까 30만 원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 측도 뭔가 본인들이 준비하고 설명과 해명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건 이게 아마 부정청탁금지법, 뭐 김영란법이 100만 원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기준점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명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은 좀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본인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에 따른 어떤 도덕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본인의 입장 표명이 분명하게 있었고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분들로부터 이런 그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걸 내놓고 안 내놓고의 문제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봤어요, 해명을. 그런데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논란거리와 여러 뒷말이 나왔던 건 이번 이 숙박권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쿠팡의 임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당시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부사장이잖아요. 쿠팡 부사장. 저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왜 보냈어요, 그러면? 회장이 거론될 때 저한테 문자해서 왜 만나자고 했습니까, 그러면? 느닷없이 몇 년 동안 연락 없다가 국정감사 회장 이름이 올라되니까 반성하고 왜 지었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그러면? 지시한 적 없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으셨다고 아마 그래서 가볍게 그래서? 드시겠다고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파스타를 드셨다. 우리 부사님께서 뭐 드셨습니까? 파스타 드셨어요? 제가 대표님이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를 본인 뭐 드셨냐고.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서 제가 본인 뭐 드셨냐고. 아마 런치 세트를 먹었던 것으로 예. 런치 세트죠? 예. 뭐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는 파스타 38,000원짜리 먹었다. 뭐 속이 안 좋았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국회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면 김현 의원은 이제 본인은 쿠팡 임원의 여러 문자와 뭐 만나자는 얘기도 잘라서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뭐 사람 만나는 게 국회의원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 숙박권이야 뭐 돈 문제고 뭐 반환한다고 하고 편차가 크다니까 좀 더 김병기 원내대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수 있겠지만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논란이 당내에서도 좀 있는 모양이죠. 특히 이게 쿠팡 대관 업무하는 지금 임원과의 만남이잖아요. 지금 쿠팡은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쿠팡이라는 그 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을 불러서 호통칠 수 있는 국회가 바로 정무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관련된 상황들을 미리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은 쿠팡의 임직원들이 그 비싼 월급을 받아가면서 대관 업무를 뛰면서 국회의원들을 로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냥 만나서 점심 뭐 파스타 하나 먹었다라고 퉁칠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무나 만난다는 말로 넘어갈 게 아니라 예. 국회의원이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은 자기 지역 유권자도 있을 수 있고 정부 관계자도 있을 수 있고 기업 관계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 같은 굉장히 민감한 국민적 이슈에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임직원과 만나서 점심을 그것도 좀 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돈 문제가 아니라 비싼 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저는 그런 식의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식 자체가 지금 나왔던 문제가 됐던 대한항공 서귀포 카로틀의 노얄수 유트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가게 되는 저는 그런 연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도덕적 해이가 거기까지 간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금액이 주는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160만 원은 아니고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다라고 해명을 해왔으니까요. 김병기 원내대표 추가 반론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였습니다.